2025년 을사년의 기토일간은 첫 번째로 명확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왔다 갔다 버린다거나 갈팡질팡, 우물쭈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뭔가 하나를 정하면 오직 그것만을 향해 쭉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의 기토일간은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과도 잘 어울리는데, 단순히 시작을 해서 반이 되는 게 아닌 정말 시작과 동시에 그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목표로 하는 곳 너머까지도 이뤄낼 수가 있죠. 원래 기토라는 건 적당한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행에서도 이 토가 항상 중심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일사년은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 중심을 바탕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일사년의 기토일과는 확실한 치우침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치우침이라는 것이 불리한 건 아니에요. 만약 그 치우침으로 인한 확실한 목표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겠죠. 물론 그 치우침이 사람이란 대상을 향하는 건 항상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 치우침이 사람을 향한다는 건 곧 이제 집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집착해서 좋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일이나 목표를 향한 치우침은 이게 곧 열정이 되고 그로 인해 성과라든지 결실을 만들어내지만, 사람한테 집착해서는 절대로 그 집착으로 인한 올바른 결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을사년의 기토일간은 그 치우침이 어떤 대상을 향하는지를 잘 관찰해야죠. 동시에 그 대상을 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을사년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의미해요. 결국 을목과 사화라는 목화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기토가 가질 수 있는 을사년의 치우침이라는 것도 언제나 보이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상대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잣대가 너무 분명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국회의원 같은 직업에서는 좋겠죠. 사람이 소신 있어 보이고 강단 있어 보이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곧 사람을 끄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을사년의 깃털관은 이게 곧 하나의 매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깃털관 스스로는 잘 몰라도 상대한테는 그게 훤히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여드는 것도 되죠. 하나 유의할 사항이라면 절대로 깃털관이 먼저 상대라는 대상을 향하면 안 돼요. 을사년의 깃털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 깃털관을 향하는 것이지 절대로 깃털관이 몇몇의 상대라는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깃털관이 몇몇 상대라는 대상을 지정하는 순간부터 이게 곧 집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축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진짜 매력다운 매력으로 발산이 되죠. 즉 매력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국회의원, 유명인 같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깃털관들은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죠. 그 유리한 고점을 이미 점령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반면에 이미 유명한 게 아니고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든지 유명해질랑 말랑하는 그런 순간에 있다든지 하는 깃털관들은 이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 힘을 쏟는 게 아닌 반대로 그 누군가의 힘이 나를 향해 한다는 그 방향성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유명인들이 더 큰 유명세를 떨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제 깃털관한테는 을사년이죠. 네 번째로 을사년의 깃털관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힘은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예컨대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걸 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중간, 중심 역할이 필요한 건 자제하는 게 좋죠.
이건 잠시 멈춰서서 재점검하고 균형 잡히게 조율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운과는 을사년 기토일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을사년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을사년의 기토일간의 핵심은 치우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마치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자신 스스로가 느끼기에 혹은 상대가 봤을 때 깃털간의 성향, 성격적인 게 조금은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을사년은 원래 기토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코 안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치우침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연습해보는 아주 좋은 스테이지 혹은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을사년은 기토일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성장은 더 커지거나 자라나는 한 방향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우침이잖아요. 만약 커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성장이라고 부르지 않죠. 부를 수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기토일간은 이제 을사년이라는 해를 잘 보낼 필요가 있죠. 2025년 을사년의 경금일간은 첫 번째로 적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을사년이 가진 에너지 흐름과 경금이 추구하는 에너지 흐름은 반대거든요. 을사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로 솟아나는 것이고 경금은 딱 범위를 정해서 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반대되는 적이란 개념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이 적이라는 것 안에는 굳이 뭔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든지 멍근하게 나를 멀리한다든지 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일과는 특히나 관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 고립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걸 눈치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어떤 식으로든 불리함을 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적은 나을 수 있어요. 보이면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특히나 을사년의 경금이가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여러모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을사년의 경금일가는 어쨌든 내 부담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 적어도 나는 그 비난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요한 문제가 만약 좋은 쪽이라면 그때 나는 칭찬받는 그 부류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일 때는 나도 같이 덩달아 칭찬을 받는 것이고 나쁜 일일 때는 쏙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을사년의 경금이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을사년이라는 것은 경금이간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방향일 때는 다 같이 칭찬은 또 해주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만큼 경금일간의 입지라든지 영향력이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을사년이 추구하는 힘의 방향과 경금이 추구하는 힘의 방향은 반대거든요. 만약 을사년이 경금한테 책임을 물어버린다고 한다면 경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알게 모르게 적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금일간은 완전히 구석으로 몰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일간은 을사년에 약간은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좋은 것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는 결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을 얻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을사년의 경금이거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을사년이라는 건 목이 병화라는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과정과 힘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을사년의 경금일가는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은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은 나이가 많은 경금일간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경금일간들이 훨씬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벽이 너무 두터워지죠. 두텁기 때문에 그게 깨졌을 때 웬만하면 좋다고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상대적으로 아직 그 벽이 이제 물렁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을사년이 온다고 해서 뭐 크게 혼란스럽다거나 괴롭다거나 불편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을사년의 경글미가는 약간은 모호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도 좋죠. 만약 경글미관이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들어가면 그게 깨지는 순간에는 그만큼의 타격도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둘 이제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을사년의 경금일관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정확한 답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답을 들어야 한다거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하는 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명확한 답을 구하지 않는 편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역시 나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경글미관이 이런 을사년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선택이나 결정은 얼마든지 번복될 여지도 크겠죠.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잖아요. 이건 상황이나 환경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은 경글미관 스스로가 을사년에 명확한 스탠스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은 미루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경글미관이 알게 모르게 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뒤통수를 맞는 것도 돼요. 특히나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을사년이란 자체가 갑진년에 비한다면 강한 변화운이지만 경금일간한테는 변화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변화는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지만 물론 이것도 팔자마다 다른 거예요. 경금일간이라고 해서 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 경금이라는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변화를 쓰는 게 불리하지만 팔자에 따라서는 경금의 의지가 아닌 뭐 다른 오행의 의지로 살아가는 팔자들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2025년 을사년의 신금이가는 첫 번째로 이제 변화의 욕구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몸보다 마음이 더 앞서버리게 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그 변화라는 이상에만 더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현실과 이상이라는 균형으로 봤을 때 이상으로 훨씬 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신금이란 씨앗이 이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이건 그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긴다면 내가 하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 사람에게만 매달리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생긴다면 이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을사년의 신금이가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여지가 많죠. 이건 무톨간이 가지는 뭐 아니면 도의 성향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나란 사람을 완전히 버리고서라도 그 어떤 대상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을사년의 신금일간이 유학을 결심했다면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오직 유학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신금일간은 이상으로 치우치는 것을 늘 경계를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노력이나 자체가 바로 이제 개운법이 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을사년의 신금일간은 그 옴짝달싹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죠. 이상으로는 치우치기 쉽지만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신금일간의 모습은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형태가 되기도 쉽죠. 마음은 저 먼 곳에 가 있는 데 비해 현실은 마치 손발이 잘려 있는 듯한
그런 괴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싱글밀간이 일사년에는 현실을 현실로서 직시하는 능력 역시 부족한 것이거든요. 현실을 현실로서 제대로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싱글밀간은 그래도 현실을 현실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현실 역시 완전히 망각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현실을 더 직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싱글밀간한테는 가장 최고의 개운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을사년의 싱글밀간은 이미 말했듯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슬아슬함이 싱글밀간을 아주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낮은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죠. 그만큼의 업앤다운의 폭이 큰 건 역시 을사년의 싱글밀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싱글밀간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동시에 뭐 두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백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싱글밀간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세 사람을 다 만나거나 아니면 세 사람 다 차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톨감과 비슷하게 연예인처럼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유명세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일반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컨대 을사년의 싱글밀간은 결과나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돼요. 결실을 많이 얻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 군데 회사에 다 합격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세 군데에서 다 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을사년의 싱글밀간 자체가 얻어낸 것들을 유지하는 힘이 약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을사년의 싱글밀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위 상황, 환경, 특히나 인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인연 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싱글밀간은 괜찮아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싱글이라서 인연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을사년의 싱글밀간한테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건 싱글밀간이 가진 이상적인 것에 동조하는 인연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인연인 것이죠. 을사년의 싱글밀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현실답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싱글밀간 자체로는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인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인연에 따라 싱글밀간은 성공 가도로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주저앉거나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을사년의 싱글밀간한테는 중간이 잘 없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현실에 맞게 잘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을사년의 운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을사년의 싱글밀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쉽게 들뜨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쉽게 변하는 것은 더 경계해야 하며 나아가 나를 부추기는 인연들은 가장 조심을 해야겠죠. 싱글밀간이 그만큼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들을 잘 지켰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은 가장 크죠. 그 중심에는 항상 현실이란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얼마나 변화의 욕구를 잘 억누를 수 있냐의 싸움이 되는 것도 바로 이제 을사년이겠죠. 2025년 을사년의 임술관은 첫 번째로 나와 뜻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인연운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같이 협력하고 으쌰으쌰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조직적인 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술관은 조직이나 단체, 회사에 속해 있는 편이 유리하겠죠. 그래야만 그 협력의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그만큼 을사년이 나아가는 방향에 임술관 역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뚜렷한 목표나 지향점을 두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이 임술관이 가지는 힘은 더더욱 커지겠죠. 뭐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 단체라면 더 그러할 수 있겠죠. 사실 사이비 종교 단체만큼 목표나 지향점이 뚜렷한 집단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술관을 중심으로 뭐 사이비 종교 단체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뭔가 지향점이 뚜렷한 그런 소규모 집단들도 많이 생성될 수 있겠죠. 이게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 하니까 마치 불리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임술관한테는 좋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나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나 지향점을 두고 모여들거나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산의 임술관은 내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가져요. 원래 임술관이 제대로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임술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뭔가 확실하게 티가 난다거나 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뒤늦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많죠. 그런데 을사년은 달라요. 을사년의 임술관은 내가 하는 것만큼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그만큼 내가 하는 것들이 상대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띈다는 의미도 되겠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임술관은 꼼수 같은 건 부리지 않는 게 좋죠. 왜냐면 꼼수를 부리면 그 역시 잘 눈에 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을사년 임술관은 전공법이 가장 좋아요. 그 최소 내가 하는 것만큼만 잘 인정받자 하는 마음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이상 인정을 받아내는 거죠. 세 번째로 을사년 임술관은 순전히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의미하죠. 원래 의지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임술관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그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상대의 의지에 맞게 움직이는 형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임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함이 원래는 더 돋보이죠. 그런데 을사년의 임술관은 상대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내 의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그걸 완전하게 형태화까지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강해져요. 그렇다는 건 이게 임술관한테는 하나의 이기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란 사람이 가진 마음이나 의지가 최우선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죠. 그래서 이런 을사년의 임술관은 이기적으로 잘 굴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기심이 뭐 지나치게 도를 넘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 이기심이라는 건 상대가 아닌 임술관 스스로가 가장 잘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산년의 임술관은 나름 이기심을 부려도 괜찮아요. 그건 그냥 나 혼자 느끼는 하나의 감정 상태인 것이거든요. 마음은 그렇지만 결국 보여지는 임술관의 행동 자체는 또 그렇게 막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열망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겠죠. 네 번째로 일산년의 임술관은 강하게 몰입해 들어가는 힘이죠. 그렇다고 이게 뭐 확실한 결과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결과보다는 아무래도 과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임술관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큰 뜻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관과 비슷하게 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대학교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하게 몰입할 수 있죠. 이런 을사년의 임술관은 강렬한 맹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 그러한 기운이 사람을 향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란 좁은 대상으로 그 힘이 집결되면 결국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 몰입해 들어가기만 하고 그 결과라는 끝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착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달, 매년 이런 사람을 향한 집착을 조심해야 하는 오행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2025년 을사년에 이런 걸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이제 임술관들이죠. 더군다나 을사년의 임술관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역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처음에 말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협력은 같은 지향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 대상이 사람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단체가 되는 거죠. 사이비 종교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어떠한 에너지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25년 을사년의 개수일관은 첫 번째로 내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예상, 예측하고 어떤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다면 항상 그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을사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격이나 범위가 없어요. 뻗어가려고 하면 끝도 없이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수일관은 보통 그런 식으로 내가 정한 범위 밖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확정되어 가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아요. 개수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개수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의 개수일관은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건 개수일관의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나의 예상이나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을사년의 개수일관은 돌발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다치는 바람에 그 영향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는다는 것이 이런 을사년의 개수일관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대비를 해도 그 이상의 것들이 얼마든지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젠가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을 뿐이야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좋긴 해요. 왜 내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지라고 해봐야 결국 그건 자책밖에 되진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을사년의 개수일관들이죠. 사실 돌발적인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돌발적인 것들에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훨씬 더 크게 빨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내가 기억하는 건 나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핵심은 개술관한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여지도 크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을사년의 개술관은 변화나 변동수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변화 변동수가 아니에요. 만약 이사라고 한다면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맥락과도 일맥상통하죠.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변화 변동수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술관 스스로가 그걸 마냥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변화 변동수라는 건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가 정리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를 개술관이 별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겠죠. 그래서 을사년의 개술관은 다른 것보다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개수를 할지라도 그 차이가 크죠. 모든 일관들 중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바로 개술관들이에요. 그래서 개술관은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은데도 내 속이 좋냐, 힘드냐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를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을사년의 개술관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일들이 잦다면 취미나 다른 활동으로서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연법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을사년의 개술관은 쓰임새 자체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바쁜 것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것이기도 하죠. 또한 다른 일관들과는 다르게 결과나 결실 역시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돌발적인 상황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결실이나 결과를 예측하든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나와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을사년의 계술관은 다른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되겠죠. 나조차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게 가장 심해지는 게 바로 을사년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설령 많은 돌발 상황들이 벌어진다 한들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걸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계술가는 이끌 수가 있어요. 그만한 힘과 쓰임새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한번 돌발 상황들에 나 자신부터 휘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휘둘려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반의 반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것보다 내 안에서의 충돌 때문에 나 스스로가 힘을 뱉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술가는 마음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변수가 많죠. 변수가 많지만 한번 잘 다잡으면 내가 가진 기본적인 쓰임새는 크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내가 만들고 싶은 결실이나 결과를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끗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 것도 이제 을사년의 계술관이죠.